가만히다 더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정말 미장이 힘이 없네요. 현재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트럼프는 이란 합의 불발 시 나쁜 일이 있을 것. 이란 핵 합의 압박용 제한적 선제 공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증시를 부양할 의향이 없고 이제는 전쟁까지 하면서 미 증시를 개박살 내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주봉상 볼린저 밴드를 넘어버리고 급상승을 하면서 그저께 말씀드린 흥구석유 오늘 급등을 해줬고요.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또 그런 테마성 전쟁 국장의 종목을 사기에는 좀 막바지가 아닌가. 물론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추세를 탔기 때문에. 하지만 전쟁 관련주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르는 것이고 전쟁이 막상 나면은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지만 피날레를 한번 찍고 재료 소멸. 현재 국장의 전쟁 관련주 보유자분들은 다음 주에 매도를 고려하셔야 되며 신규 매수 접근 방법에서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공포지수는 38 조금 더 내려갔고요. 풋앤콜 옵션은 0.88 결국에는 오는구나. 풋앤콜 옵션의 0.90 이상에서 1 부근 지난 4월 관세빔 수준에서 봤을 때 요 구간은 롱을 매수하여 좀 더 고통받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데드캣이라도 나올 수 있는 매수의 영역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다행인 것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좀 버팅기고 있는 흐름. 하방의 채널을 가까스로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앙 21선. 여기까지 만약에 오르면은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 또 맞고 떨어질 경우에 추세 하방 컨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왔을 경우 계속 제가 보고 있는 선인 20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데드캣이라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바로 201선을 터치하는 상황이 오면. 그런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하락장의 가능성이 있다. 손절할 땐 하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데드캣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매수는 한번 받아봐야 되는 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고 오르면 더 좋고 그런데 현재는 너무나 하방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시나리오를 좀 그려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어제 4시간 봉에 50선 돌파하면은 좀 좋은 그림이 나올 뻔했으나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좋지 않은 흐름. 그리고 오늘 또 맞으려고 하고 있네요. 50선은 추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5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추세적인 상승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또 이 빨간색 저항을 뚫지를 못했네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지난 실적 발표 사례를 보면은 요 어닝이 실적 발표 표시입니다. 항상 너무나 기대감이 많았던 엔비디아로서는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살짝 오르는 척하다가 실적 발표만 하면은 좋지 않은 흐름. 최근의 흐름은 계속 실적 발표 후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번에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지금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까워서라도 들고 가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살아있다. 그러나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쌍봉이 출현.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해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쌍봉이 컨펌. 반도체는 지금 추세는 살아있으나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21선 기준으로 350포인트 이탈할 시에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쏙슬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죠. 쏙슬의 차트로 보는 것이 아닌 반도체 원지수 쏙스 X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좀 매가리가 없는 모습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TSLT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TSLL도 있고 테슬라 본주도 있는데 다 팔면은 그것은 장투가 아니니까 평단이 낮은 TSLL과 테슬라 본주는 183의 평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투로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장투란 그런 거예요. 마소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는 거지 이제 저점이다 반등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켜주고 있다. 깨지면은 하락장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등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여기 깨지면은 하락장
반등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요 라인 오늘자 기준으로는 한 200달러 정도 돼 보이는데 요 라인이 깨지면은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손익비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손절 라인이 있으니까 해볼 만은 하겠죠. 메타 같은 경우는 아직 손절 라인이 좀 남아 있긴 한데 뭔가 이 꾸역꾸역 좀 버티긴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빅테크의 차트 다 그런 것 같아요. 브로드컴도 꾸역꾸역 그냥 버티는 상태, 넷플릭스는 꾸역꾸역 내리고 있는 상태, 팔란티어는 사요나라. 그런데 이제 또 팔란티어가 방산과도 엮여 있잖아요. 사요나라긴 사요나라인데 일시적으로 좀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은 데드캣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이슈는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UMAC, Unusual Machines, 이 전쟁 위험이 고조되면서 약간의 상승, 금일 장중에 눌러주면은 단기 매매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켓랩도 지금 약간 저항을 맞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중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 가능. 온다스 같은 경우도 방산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빅베어 AI도 물론 추세는 깨졌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전쟁 관련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단기입니다. 단기.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고서 들어가야 되는 단기. 현재 가장 추세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은 Unusual Machines 정도 되겠네요. 21선 역배열이긴 하지만 뚫어내었으니까. 레드와이어도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전쟁 관련주가 한번 펌핑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면은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또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전쟁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알아봤고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오늘도 재미없는 흐름.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 21선 한 7.8%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의 코인의 상승은 없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65K는 지켜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21선을 명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시작할 확률보다는 이 저점을 깰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1선을 돌파한 후에 이때 차라리 추격 매수를 하여 단기적으로 상승이 오면은 먹는 그런 매매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 초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너무 차트를 자주 들여다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년에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천분할 양자 역학 매수를 계획하고 실행 고려해봐야 될 때 관측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매매법은 자기 합리화 매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때도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 영원에 수렴할 거다. 요때도 그랬고요. 계속 그래요. 요때도 오면은 또 비트코인 이제 영원 될 거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전 세계에 돈을 움직이는 자산가들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해왔고 또 시간이 지나고 시즌이 시작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를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말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이미 그거를 알고 계시겠죠.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려야지 또 큰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러나 저점은 모르기 때문에 시드를 천분할로 나눠서 초분할 매수를 지금부터라도 실시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10분할 매수라면 지금 실시하면 안 되겠죠. 1000분할 매수라면 지금 좋잖아. 내릴 때마다 그냥 계속 싸게 사는 거야. 금일은 이제 PC 발표가 있는데 기관의 예상치는 인베스팅의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근원은 살짝 높고 헤드라인도 살짝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데. 그런데 저번 주에 CPI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낮게 나와서 발표 직후에 지수가 급상승을 보여주고 계속 흘러내리면서 꼬라박았죠. 오늘도 만약에 PCE가 낮게 나오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똑같은 데자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단기 매매자들은 PCE가 혹시나 낮게 나와서 증시가 오른다 그러면은 단기 물량은 정리를 해야겠죠. 주말에 전쟁이 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단발성으로 빠르게 주요 거점을 폭파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지만 혹시나 모를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 장 초반에 증시가 오르면은 언제나 그랬듯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GDP 경제 성장률은 GDP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이슈로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또다시 금리 인하 확률은 낮아지게 되고 본장에서 반납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표가 잘 나와도 그냥 기술적 반등의 재료로 쓰이고 좋지 않아질 수가 있다. 희망 회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나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일단은
손절 라인 잡고 방산주의 단타라도 한번 해보자. 그것이 오늘의 단타 트레이더들의 매매 방향이다. 인베스팅의 깜짝 세일은 어제보로 종료가 됐고요. 하지만 다시 최대 50%의 할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는 국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보유자분들 빼고는 되게 좀 다 재미없고 힘든 시장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슬슬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여전히 좀 많이 유지하시고 그 현금 비중은 어설프게 지금 쓰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잡는 용도로 파킹을 하시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투자는 항상 좋을 수만 없으며 오름과 내림의 반복이다. 그것을 견뎌내야만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롱런을 할 수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